첫 번째 가보죠. 벽돌 든 수상한 남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구대 앞을 서성이는 저 남자. 자, 갑자기 벽돌을 쥐고 지구대로 다가가는데요. 자, 그런데 벽돌 대신에 휴대폰을 던집니다. 값비싼. 예. 자, 소란 난동을 계속 피우는. 자, 경찰에게도 벽돌로 막 위협하는데 그 순간 덮쳤습니다. 세 명이서. 예. 결국 검거 성공했어요. 자, 팀장님, 벽돌을 안 던지고 휴대폰 던진 거 보면 약간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4일 그 새벽 1시경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한 지구대에서 이뤄진 일인데요. 당시 그 남성분이 지구대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벽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더니 벽돌을 던진 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는 바람에 경찰들이 나와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을 위협하니까 한 경찰이 뒤에 돌아가서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을 한 다음에 이제 체포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 34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당시 사건을 재조사를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이유 때문에 술 먹고 난동을 부린 건데 경찰은 어떻든 저 남성을 체포했지만은 저 벽돌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수 공모집행 방해죄로 해가지고 체포를 했고요. 조사를 한 뒤에 응분한 처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 보죠. 옥경이 치매 투병. 자, 몇 번 전해드렸죠.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 씨. 가수 태진아 씨 아들이죠. 자, 이 기자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루 씨가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공판에서요. 이 검찰이 벌금 10만 원 그리고 징역 1년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초범인데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이루 측 변호인은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인 도피 방조를 한 건 동석자인 프로골퍼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 박 씨의 제안을 수락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크진 않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 일단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선처해달라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류에 공헌을 했다. 그리고 치매 지금 어머니를 케어해야 한다. 자, 이루 씨 모친이 이옥형 씨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옥경이 그분이에요. 고개 숙인 옥경이 할 때 그 옥경이 이옥형 씨인데 그 노래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태진아 씨의 이제 부인이 되는 거죠. 이루 씨의 어머니가 되고요. 자, 구형은 1년입니다. 음주운전 범인도피죄. 그렇지만 최근의 추세상 구형 1년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이 아닌 특히 음주운전은 단기 실행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변호인 측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형사유, 좋은 양형사유 중에 뭐 공헌도 있지만 부모님, 특히 어머님 치매 병간호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걸로 보여요. 예. 다만 태진아 씨는 이제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구형 하루 전날이 5월 31일인데 그때도 태진아 씨는 아내하고 다정한 근황 사진을 지금 이 사진이거든요. 공개를 하면서 뭐 건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게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재판에서는 이제 이루 씨가 어머니의 좀 건강 상황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뭐 어머니 건강 문제가 그렇다 쳐도 한류에 공헌했으니까 봐달라. 자, 다음 이어가 보죠. 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이거 뭐 무슨 축의금 뭐 그런 건가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회사 대표 생일을 맞아서 직원들에게 돈을 거뒀다면서 한 누리꾼이 직책별 금액이 적힌 문서를 저렇게 짠 공개했는데요. 임원은 7만 원, 부장 차장은 5만 원, 과장 이하는 3만 원, 총 수금액 489만 원. 심지어 연휴가 있으면 그 앞뒤로는 지금 다음에 나올 텐데요. 연휴 있으면 그 앞뒤로는 연차 휴가 쓰지 못하게 한다는 뭐 이런저런 회사 공지사항도 저렇게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회사 대표가 자기 생일에 저렇게 직급별 보너스를 쐈다? 이건 미담이 될 텐데 지금 이건 그 반대입니다, 이거.
네, 정말 이상한 이야기네요. 저도 맨 처음에 조의금을 거뒀다는 거 아닌가? 그러고 다시 봤는데 조의금이 아니고 회사 대표의 생일에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뭐 상무님, 이사님 이런 임원들은 7만 원, 부장님, 차장님은 5만 원,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은 3만 원, 그래서 489만 원을 거뒀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저는 처음 들어봐서 굉장히 좀 생소하고요. 근데 또 회사에서 그런 것 외에도 지금 이제 연휴가 끼면은 앞뒤로 연차나 이제 월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연휴가 낀 연차나 월차를 신청하는 것은 밀도 있게 회사 업무를 하는 거 역행하는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아니다. 돈을 모은 건 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직원 생일 때도 상품권 지급하고 일 잘하면 제주도 여행권도 주고 복지가 아주 좋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연차를 지금 마음대로 못 쓰게 합니다. 그럼 연차 솔직히 못 쓰게 하는 게 그럼 하지 마세요. 이 근로기준법 보면 연차는 그 근로자가 노동자가 본인이 쓰고 싶은 시점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만 가능해요. 아주 사업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를 썼을 때 그럴 때만 연차 사용 시기라든지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 함부로 지금 연차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거는 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수제 햄버거 회사라고 하더군요. 자, 다음 이어가 보죠. 수갑 대신 분유 전했다입니다. 자,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대형마트 한 여성이 말이죠. 분유 판매대 주변을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지금 가져갑니다. 훔쳐서 달아납니다. 분유. 자, 그런데 잠시 뒤에 경찰이 또 분유 판매대로 오더니 집어들어서 계산대로 가서 저렇게 결제를 합니다. 이게 뭐 앞과 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팀장님,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3일 강원도 원주에 한 대형마트에서 그 40대 미혼모가 사실은 식품이라든지 분유 기저귀를 사다가 절도로 걸린 적이 있는데 요 경찰이 도움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당시 그 미혼모가 한 17만 원 정도어치 식품이라든지 분유 기저귀를 사고 몰래 나가려다가 그 마트에는 보안요원이 있거든요. 보안요원한테 단속이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 들어가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조리원에서 아이가 나온 지 10시간 동안 못 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훔쳤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들이 볼 때는 이거 핑계 아니냐. 동의 없이 유발하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싶어서 실제로 원룸에 가 봤더니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 말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아마 도움을 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여자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좀 조산원에서 나왔는데 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인큐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먹이면은 잘못될까 봐 들어왔다 이렇게 됐는데 경찰에서는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훈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성을 입건을 했어요. 절도죄로 입건한 다음에 불구속 수사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왜 훈방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경찰에서는 미혼모를 하더라도 법대로 원칙대로 입건해서 송치한 거죠. 예. 자, 경찰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렇게 도움을 준 경찰은 고탕민 경사라고 합니다. 이 교경사가 사실은 작년 12월에 아이 아빠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막 5개월 지나는 이제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은 저질렀지만 어쨌든 아이한테 끼니는 해결해주고 이걸 뭐 훈방을 하든 뭐 처벌을 하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미혼모가 사실은 이번에가 처음 절도죄가 아니고 이미 2번의 절도를 저질러서 벌금을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없으니까 벌금을 못 냈고 그래서 수배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경사께서는 아이의 뭐 분유도 줬지만은 이 벌금을 꼭 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제가 진상인가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궁금한데요. 먼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바닥에 샌드위치 포장 뚜껑이 열린 채로 샌드위치 그리고 또 속재료가 저렇게 후두두두두두. 자, 알고 봤더니 가게에서 준 종이봉투 그 밑부분이 저렇게
터져가지고 그대로 수직 낙하를 한 겁니다. 자, 저 같으면은 그 지면의 다음 부분만 좀 어떻게 하고 먹을 것 같긴 한데, 자, 사연자분은 가게에 가가지고 다시 샌드위치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일단 가게에서 샌드위치 2개를 삽니다. 그리고 건너편 편의점에 가서 둘러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비가 좀 왔다고 하네요. 봉투가 샌드위치 무게를 못 견딘 건지 아니면 눅눅해진 건지 모르겠지만요. 밑부분이 저렇게 찢어지면서 샌드위치가 모두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손님이 저걸 사진으로 찍어서 가게에 다시 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비가 와서 봉투가 좀 눅눅해져서 찢어진 것 같은데 이건 날씨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니까 다음엔 이렇게 못 해드린다. 저희가 종이봉투가 애초에 찢어진 걸 드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손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게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거였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겠지만 종이봉투가 비에 맞도록 이렇게 이상하게 들고 간 것도 아니었고 우산도 정상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저도 잘못이 없고 사장님도 잘못이 없지 않냐. 그렇다면 다시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일단 결론적으로 다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게 잘못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를 했다는데 이 손님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봉투를 가게가 제공한 거니까 이거 못 먹게 됐으면 사장님 의도와 무관하게 어쨌든 가게 책임이 크지 않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참 뭐 애매하네. 이렇게 들으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렇게 들으면 저런 법적인 것 같기도 판단을 하고. 조금 해드리면 만약에 이제 예전에 이런 사고들이 많았거든요. 뭐 이 표식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하상을 입었을 때 그 안 했던 그 프랜차이즈 업체 그에게 손해배상을 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뜨거운 걸 제대로 들고 다니지 왜 본인이 실수한 거 아니냐. 근데 미국 법상에 이 고객의 아니면 그 사업자의 의무를 강조한 입장이면 지금 우리 사연자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제로 봤을 때는 징벌 손해배상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 저는 반반 같아요. 아, 진짜? 예, 반반 같아요. 왜냐하면 눅눅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럴 때 좀 다른 봉투를 좀 써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비 올 때는. 근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게 반복되는지, 저 사람만 저래 됐는지. 아하. 비 올 때마다 뭐 다 툭툭 터져가지고 온다 그러면 또 저분 말이 오셨어요, 막. 저분 말이 맞죠. 근데 저분만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죠. 저분만 진상일 수도 있다. 하나 말하는 얘기를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 볼게요. 22살에 하면 혼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남자친구랑 2박 3일 일본 여행입니다. 이걸 다녀온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났다는 22살 여성의 사연인데요. 일단 부모님은 결혼도 안 한 애들이 신혼여행도 아닌데 말도 안 하고 2박 3일이나 여행을 간 게 말이 되냐 이런 입장이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딸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끼리 만나는 건데 여행하는 게 뭐가 문제냐. 말을 안 할 뿐이지 내 또래는 다 그렇게 다닌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래서 그게 잘한 행동이냐면서 계속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딸 생각에는 부모님도 20대 초반에 연애하고 결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나이대인 자신이 여행을 하는 거에 충격을 받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데 부모님 말대로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거냐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야, 이자요. 이놈의 가시는 그냥 다리 몽둥이로 그냥 확. 아니, 어떻게 요즘 것들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 국내도 아니고 뭐 오사카 2박 3일. 아이고 투야. 야, 너 은배 아빠 이거 보고만 있을 거야. 딸내미 좀 어떻게 좀 해와, 동그라미. 아니, 이거 젠더 대결로 가는 겁니까? 이거 좋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다음은 딸입니다. 엄마, 내가 고딩이야? 나 대학생이야. 진짜 이런 걸로 엄마한테 혼나는 거 우리 집밖에 없어. 아휴, 엄마, 내가 진짜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속도 위반이었더라. 엄마 21살에 할머니가 다 말해줬어, X. 예, 좋습니다.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 22세 여성이 부모한테 말도 없이 2박 3일 동안 일본에 갔다?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부모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둘이 가면 안 돼요. 13579. 3명이나 5명, 7명이 가면은 같이 못 자지 않습니까? 이건 가능은 한데 둘이 간다는 얘기는 일탈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물론 우리가 간섭을 안 하지만 일단은 부모한테 얘기 안 했고 또 외국 여행을 둘이 갔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노땅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부모가 혼낼 수도 있죠. 그럼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반기를 들어요? 반기 들지 마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팀장님 사례였다면 진짜 따님 좀 혼 찍어면 확 내셨을까요? 저희 딸은 절대로 못 가죠.
자, 소장님. 자, 네. 네. 소장님. 저도 엄마잖아요.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21살 이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반대하고 싶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20대의 연애관과 저희 때 기존 어떤 세대, 기성세대의 연애관은 틀리고 사실은 이제는 20대들은 어떤 그 연애나 어떤 성관련은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세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무조건 못하게 하면 그런 어떤 여행을 안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10대 아이들도 그런 상황인데 20대조차 이렇게 무조건 꾸지람을 하고 무조건 혼을 내면 이 남녀 관계에서 어떤 이렇게 친밀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부모님하고 그냥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소장님을 막 불아리면서 막 지금 쳐다보는 우리 팀장님의 얼굴 표정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역시 또 따님을 키우는 우리 박 변호사님. 이게 이성하고 감정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뭐 박상희 소장님 말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대로 제 딸이 저래 했다 했을 때 아이고 잘 갔다 왔니 2박 3일? 오사카? 행복했어 오사카? 도톤보리? 니혼 일본?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제 마음껏 봤을 때 혼낼 것 같아요. 아이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감정을 따르기 위해서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우리 이자연 기자 본인 생각도 좀 궁금해요. 뭐 22살이면 다 컸고 성인이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여행 가고 하는 것도 연애할 때의 어떤 재미 아닐까요? 그거를 굳이 뭐 부모님 허락을 받고 가고 말고 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전 X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근데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허. 일단 정클스님은 본인도 뭔가 찔리니까 말도 안 하고 갔겠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군산 사는 남원땡님, 부모님이야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겠지만 좀 과하시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JHW님은 자식 20살 넘었으면 뭘 어떻게 하든 그냥 놔두세요. 이재희안님은 성인이니까 모든 것에서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 그늘에 있지 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올리브님, 부모님께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아하. 이런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